하고 그런데도 나만 애가 없는 거야. 애기만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늦은 밤, 도시는 정막 속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도로 위를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리며 수십 개의 알림이 화면에 번쩍였다. 뽀시기, 별세, 라는 짧은 문장이 눈앞에 떠오르는 순간 차가운 비수가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순식간에 SNS는 추모 글로 가득 찼다. 서둘러 합성한 초상사진, 하얀 국화꽃 장례, 화환, 그리고 아이자, P라는 글자가 도배되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은 가짜 조문 영상을 제작해 억지로 울음을 더시피며 수만 명의 시청자들을 끌어모았다. 사람들은 댓글로 촛불을 밝히고 헌화를 남겼다. 한평생 웃음을 선물했던 예술인의 삶이 어느새 저급한 온라인 소비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공식 보도도, 가족의 확인도 없었지만 거짓된 몇 줄 문장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피아노에 낮은 선율이 깔리며 화면은 수천 개의 댓글을 스쳐 지나갔다. 제 어린 시절을 책임져 주신 분 고맙습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 이렇게 갔네요. 부디 편히 잠드세요. 뽀시기 아저씨. 그러나 그 사이에도 떨리는 질문들이 섞여 있었다. 정말인가요? 방금 전까지 방송에서 뵀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혹시 가짜뉴스 아닌가요? 비극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선언되는 순간에 있었다. 온라인에 가짜 장례식이 펼쳐졌고 가족과 당사자는 참담한 충격에 빠져야 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의 딸이 눈물로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달랐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절망의 울음이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그는 평창동의 작은 집에서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뜨거운 차를 손에 쥔 채 텔레비전에 비친 자신의 가짜 부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거짓 뉴스는 이미 그를 국화꽃 속에 묻어버렸지만 그의 숨결은 여전히 따뜻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그 예술가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동그란 미소로 기억되는 이용식의 삶은 사실 불안정한 어린 시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1951년에 태어났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마른 체구의 소녀는 늘 동네 아이들 앞에서 재밌는 흉내를 내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그 모습이 훗날 뽀시기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세대의 기억 속에 남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어린 시절 그는 특별한 재능아도 부유한 집안의 아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천부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타고난 유머 감각이었다. 따분한 시골의 오후마다 아이들은 용식을 둘러싸고 앉아 그의 즉흥적인 이야기와 어른 흉내를 기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박수소리였다. 그러나 그의 예술 인생은 웃음이 아닌 음악에서 출발했다. 젊은 시절 용식은 가수가 되고 싶었다. 그는 낡은 통기타 하나를 들고 작은 경양식집에서 노래했다. 손님들이 돈가스를 썰며 맥주를 마시는 그 옆에서 그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화려한 무대도 좋은 마이크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을 다했다. 보수는 적었지만 그는 값진 것을 배웠다. 바로 관객과 호흡하는 법이었다. 그 무대에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치 있는 한마디, 장난스러운 눈빛의 손님들은 노래보다 웃음으로 더 크게 반응했다. 그때부터 웃음은 그의 인생에서 노래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1975년 MBC가 처음으로 공채 개그맨 시험을 열었다. 용식은 큰 기대 없이 도전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른 순간 그의 순박한 이야기와 소탈한 목소리는 심사위원석에 앉은 송혜와 구봉서마저 폭소하게 만들었다. 수백 명의 지원자 중 단 11명만 합격했고 그 명단 속에 이용식의 이름이 있었다. 그 순간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무명의 통기타 가수에서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채 개그맨 세대로 발탁되었고 훗날 수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뽀시기 아저씨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다. 합격 직후 그는 군대에 입대했고 문선대에서 공연을 이어가야 했다. 36개월 동안 군 무대에서 단련된 경험은 그의 웃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무대 위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법, 관객을 끌어안는 법을 배운 것이다. 제대 후 그는 다시 방송계로 돌아왔고
곧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 출연 제안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그를 영원히 뽀시기 아저씨로 기억하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어린 시절에 이용식이 작은 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청년이었다면 그의 전성기는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시대였다. 그 전환점은 바로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였다. 여기서 그는 뽀시기 아저씨로 불리며 세대의 추억 속에 남게 되었다. 1976년 제대 후 복귀한 그는 MBC로부터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다. 개그맨이 어린이 프로그램에 어울릴까? 그러나 특유의 진심으로 임한 그 무대는 오히려 그의 인생을 최고로 이끌었다. 그 후 무려 19년 동안 그는 아이들과 아침을 함께하는 얼굴이 되었다. 동글동글한 체형, 따뜻한 목소리, 인자한 미소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은 그를 첫 번째 친구라 불렀고 부모들은 안심하며 아이와 함께 웃음을 나눴다. 그의 진가는 대본을 읽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어리숙한 질문에도 재치와 사랑으로 답했다. 한 아이가 뽀시기 아저씨, 왜 얼굴이 동그래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아이를 안고 너희들의 슬픔을 내가 다 먹어버려서 이제 남은 건 기쁨뿐이야 라고 답했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아이들과 부모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그러나 화려한 영광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뽀식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강해 그는 개그맨으로서의 다른 도전이 제한되었다. 풍자와 사회 비판 개그를 하고 싶었지만 대중과 방송사 모두 그를 어린이 프로그램의 얼굴로만 기억했다. 때로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개그맨 이용식을 기억할까? 아니면 뽀시기 아저씨만 기억할까? 그 갈등은 컸지만 결국 그는 받아들였다. 어린이들에게 기억되는 것, 아저씨라는 따뜻한 호칭을 얻는 것이야말로 예술가로서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 덕분에 그는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무대를 지켰다. 80년대와 90년대 한국이 수많은 사회적 격변을 겪던 시절 그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울려 퍼진 순수한 웃음소리는 많은 가정에게 정신적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뽀시기 아저씨라 불리던 둥글둥글하고 인자한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객의 웃음소리 뒤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었다. 뽀시기 아저씨로 불리던 이용식도 무대가 끝나면 홀로 병상에 쓰러지고 절망과 싸워야 했다. 사람들은 늘 그가 밝고 유쾌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 섰다. 가장 큰 시련은 바로 심근경색이었다. 어느 날 녹화를 준비하던 그는 갑자기 쓰러졌다. 의사는 말했다. 단 5분만 늦었어도 그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속 아이들을 웃게 했던 개그맨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그때 들려온 딸 수민의 기도 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다짐했다.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아직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기다리는 관객이 있다. 그러나 병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혈압, 시력 상실, 흉통, 온몸이 병원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내 몸은 종합병원 같다. 하지만 딸과 손녀의 미소 하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 라고 고백했다. 사생활도 고통스러웠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을 흘렸고 입양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8년 만에 지직처럼 태어난 딸 수미는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딸이 결혼하던 날 그는 누구보다 크게 울었다. 거기에 더해 어느 날 갑자기 퍼진 가짜 사망설은 가족과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용식 별세라는 글자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를 찔렀다. 딸은 눈물로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호소했다. 이용식은 말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죽었다는 기사를 보는 건 너무나 참혹하다. 그는 늘 말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 내 웃음만 보지만 무대 뒤에는 외로움과 눈물도 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길게 들이운 그림자. 그 그림자는 병, 가짜뉴스, 그리고 언젠가 웃음을 더 이상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용식의 머리는 눈처럼 휘어졌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수차례 죽음을 가까이서 마주한 그는 살아있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마지막 세월 동안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평창동의 집은 이제 그의 안식처가 되었고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손녀의 맑은 웃음은 약보다 강한 힘이 되어 그의 지친 심장을 달래주었다. 방송 출연은 줄었지만 가끔 특별 방송이나 인터뷰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왜냐하면 여전히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몸은 야위고 눈빛에는 피로가 담겨 있었지만 그 웃음은 용기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가 가장 행복해했던 순간은 바로 딸 수민이 결혼하고 손녀가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또한 그는 젊은 후배들에게 늘 당부했다. 개그는 단순히 웃기는 게 아니야. 웃음은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 너희는 책임을 짊어진 거다. 그의 성실함과 겸손함은 수많은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많은 개그맨들이 그를 조용한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비록 여러 차례 가짜 뉴스로 별세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의 마지막 세월은 그 반대를 증명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웃음을 전했다. 그것이 바로 전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용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다. 바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정이 함께 공유한 집단적 추억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 어린 시절엔 뽀시기 아저씨가 있었지. 그 웃음, 그 기억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은 것이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저 여러분을 웃게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 소박한 대답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다. 개그맨 이용식의 인생은 한편의 긴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고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이 비추던 순간 뒤에는 수많은 외로움과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충격적인 제목들이 쏟아지며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미소 지으며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는 여론을 흔들 수 있었지만 그의 진짜 존재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현대 사회의 아이러니한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 번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름과 함께 소비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뜨거운 기사 제목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는 숨결, 꺼지지 않는 미소, 식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그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흑백 사진을 넘기며 고요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폭풍을 지나온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관객을 위해, 동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용식을 단순히 뽀시기 아저씨로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시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한 번의 웃음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야말로 수많은 이들을, 그리고 그 자신마저도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하세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웃으세요. 그것이야말로 시간을 넘어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 막이 서서히 내려오더라도 그의 따뜻한 웃음소리는 여전히 남아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후세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때, 옛날에 이용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모두를 웃게 해주셨단다. 그 순간 그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기억 속에, 웃음 속에, 그리고 모든 이의 가슴 속에.